네, 오후에 법원의 이 가처분과 관련된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난번 이 법원 결정과는 다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준석 패.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완벽한 패죠. 완벽한 패다. 네. 최경철 의원님, 네. 법원이 지난번 결정과는 다르게 이 새로운 비대위는 인정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직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헌 개정도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 내렸어요. 그렇게 판결을 한 이유가 있을까요? 국민의힘에서 모든 규칙, 그러니까 당을 움직이는 당헌을 모두 고쳤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 당헌에 대해서는 정당의 자율성을 인정해 주는 것이죠. 실체적, 절차적으로 하자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자가 없으니까 그 당헌이 제대로 된 것이니 그러면 그것을 지키는 것은 너희 자율의 영역이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의 정당 운영에 대해서 법원이 간섭할 수 없다는 대원칙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죠. 그런데 지난번에는 사실 뭐 당헌이 좀 허술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상 상황을 규정한 것을 제대로 명확하게 명시적으로 박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국민의힘에서 예측한 대로 법원이 받아들였다. 그리고 사실 법원이 지난번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여론의 비난의 화살이 좀 많았습니다. 법원이 정당 활동의 영역에까지 이렇게 돌아서야 되는가? 그렇다면 앞으로 법원이 정당 활동이 무언가 이상할 때마다 전부 다 법원에 달려가면 그 판단을 다 해줄 것인가? 그럼 판사가 그러면 지금 한 1000명 증원돼야 될 것인가? 사법 소극주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론도 많이 감안하지 않았나. 어쨌든 법원은 뭐 사필 기정이라고 오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좀 늦은 정의는 있었습니다만은 사법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법 소극성의 원칙 그리고 보충성의 원칙 이런 부분에서 정당의 자율성을 앞으로도 좀 존중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자리 잡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이 법원 결정이 오후 2시가 조금 넘은 시각에 나왔는데 법원 결정이 나와서 그런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의 얼굴은 좀 밝았습니다. 웃음기도 보였습니다. 영상 보시죠.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집권 여당이 안정적인 지도체제를 확립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튼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대표에게는 뭐 전할 말씀이나 아니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제가 뭐 늘 그래왔듯이 논평하지 않습니다. 이제 법원 결정이 났습니다.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제 그 1차 가처분에서 지적됐던 부분을 보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결정이고 이 결정으로 우리 당이 지도부가 안정을 되찾게 된 것이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네,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계속해서 가처분 신청도 법적 대응을 이어간다면 좀 어떻게 하실 거라고 보세요? 저는 안 이어가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멈추기를 바라지만은 또 법적 쟁송을 이어간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은 헤드라인 제목을 그렇게 달았더라고요. 웃음꽃 핀 정진석 이렇게 얼굴에 지금 웃음꽃이 핀 건가요? 어쨌든 국민의힘으로서는 아주 큰 고비를 넘긴 거죠. 뭐 외향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제가 이번 문제가 제기되고 나서 저도 당헌 당규 개정 과정에 조금 알아보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번 가처분 결정문을 읽어보면 정당의 내부 규율 또 정당의 각 기구의 권한 배분, 정당 내부에서 의사결정 절차 이런 것을 정하는 것은 그것은 정당의 고유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 과정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거나 민주적 질서를 위배한다는 민주적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정당법의 규정에 위배될 때는 그 효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정당 내부의 규정을 정하는 규범 자체는 정당의 고유한 권한이고 그것은 존중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이준석 대표는 그것을 문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의 규정 내의 이 당의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의사결정 과정이나 자율성 자체를 문제 삼고 나왔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건 받아줄 수 없다는 거였거든요. 저는 이 상황은 처음부터 얘기가 되었었고 그것에 따라서 판단한 것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이제 앞으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뭐 징계 문제라든가 당내의 의사결정 과정뿐만 아니라 규율 내지는 그 기강 확립의 문제도 이제 앞으로는 좀 더 국민의힘이 자율권을 가지고 행사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당의 빠른 안정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있을 당내 혼란 문제도 쉽게 해결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고 봅니다. 단순히 한 가지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문제가 동시에 해결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보면은 큰 고비를 이제 넘긴 셈인데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준석 전 대표는 법원 판결 이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을 가겠다. 이제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오늘 저녁에는 윤리위원회 징계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의 임기가 또 연장이 됐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늘은 국민의당은 기쁜 날이지만 이준석 전 대표에게 오늘은 잊지 못할 악몽의 날이 될 것인가? 이 부분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안철수 의원 얘기 듣고요. 그럴까요? 예, 안철수 의원은 자진 사퇴하는 게 좋겠다. 이제 이렇게 권했는데 지금 이준석 전 대표는 더 외롭고 고독하게 제 길 가겠다고 한 거 보니까 안 의원 말처럼 자진 사퇴할 것 같지는 않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지금 당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생각했을 때 오히려 이제 뭐 제명이라든지 또 탈당 권고 이런 부분들로 갔을 경우에 이 문제가 더욱더 길게 갈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결국 끝까지 가보자라는 이준석 전 대표에게 그런 어떤 명분을 주지는 않을 것 같고 그런 의미에서 사실 탈당 권유나 제명 이런 과정보다는 당권 정지 그것도 뭐 1년, 2년, 2년, 3년 이런 정도의 다음 총선에 나올 수 없을 정도의 권한 어떤 그 정지 이런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오늘 법원 결정으로 사태가 이렇게 국민의힘 내부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게 가라앉기보다는 제2라운드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논평이 나왔더라고요. 왜 그렇게 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럴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 국민의힘의 내용은 진정되는 국면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1차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이제 비대위 체제라고 하는 지도체 자체가 이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대위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국민의힘의 모든 권한들을 계속 행사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는 1승 1패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번에 완벽하게 승리했다고 볼 수 없는 건 이미 그 이전의 것들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것이 부당하다고 평가를 했던 것이고 이번에는 당원을 바꿔서 했었기 때문에 비상 상황으로 인정을 한 거죠. 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도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는 끝까지 탈당하지 않고 내부에서 당의 혁신이라는 기치를 들면서 저는 새로운 방향들을 만들어낼 거라고 보는 거죠. 좀 그렇다면 당 내부에서 이준석이라고 하는 이 코어가 존재하기 때문에 항상적으로 어떤 사안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카툰 얘기가 나왔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 다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 두 개의 권력이 만들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측면에서는 좋은 모습은 아닐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면 제명을 해도 또 마찬가지인 거죠. 또 다시 가처분 신청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당장 지금 오늘은 즐거울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또 내일부터는 또 다른 이런 갈등들이 내연될 수밖에 없다라고 민주당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쓴 글을 조금 읽어드리면요. 이준석과는 사자성어를 쓸 수 있느냐로, 그러니까 양두구육 문제겠죠. 방송국과는 자막을 달 수 있느냐로, 고딩과는 정치적 해석이 가능한 만화를 그릴 수 있느냐로 표현의 자유 분쟁 3종 세트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최경철 의원님, 이쯤 되면은 어떻게 국민의힘과 이준석 전 대표가 같이 갈 수 있나요? 아니면 이제는 정말 더 이상은 같이 갈 수 없나요? 이 3종 세트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서로 갈 길 간지는 꽤 오래된 것 같고요. 이미 길이 너무 갈려져서 이미 다시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거의 사라졌다. 그런데 그것은 결국 이준석 대표가 판 무덤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판 무덤으로 스스로가 걸어간 셈이 됐는데 이준석 대표가 조금 타협의 정치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없었을 텐데 이준석 대표가 너무나
자신의 지혜를 믿고 자신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런 슈퍼맨적인 지혜를 너무나 과신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에는 윤석 대표가 저렇게 감으로써 윤석 대표 옆에 결국 아무도 없는 그런 고립무원의 지경까지 빠져들므로써 윤석 대표가 이제 창당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윤석 대표의 동지들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현역 의원들이 윤석 대표가 가자, 나가자 이렇게 됐을 때 손잡고 나갈 수 있는, 탈당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까? 윤석 대표는 지금 고립무원의 지경에 처했는데 지금이라도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한다면 뭐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윤석 대표의 평소 스타일로 봐서는 그럴 가능성도 별로 없다. 윤석 대표는 계속 여론전을 하겠지만 결국 정치 무대에서 조금씩 잊혀져 가면서 윤석 대표가 굉장히 어려운 정치적 지경으로 빠져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근데 뭐 저는 이제 이준석 대표가 잊혀진 인물이 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많은 또 등장을 할 거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볼 때 이준석 대표가 이번에 말씀하신 뭐 3종 세트 이야기도 잘 보면 우리가 이제 왜 옛말에 양약 고구 이어병 충원여기 이어행 이렇게 해서 쓴 약은 입에 쓰지만 그래도 몸에는 좋고 막 귀에 거슬리는 말은 좀 거슬리지만 그래도 행동에 유리하다 이런 의미에서 쓴소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준석 대표가 지금까지 해온 이야기가 뭐 개고기를 팔고 있다느니 무슨 뭐 황제가 그 검투사를 찌른다느니 또는 신군부 이야기하고 계속한 것이 쓴소리냐, 당이 잘 되도록 하고 대통령이 잘 되도록 하는 것이냐, 아니면 당이 좀 망가지고 그 틈을 내가 비집고 들어가겠다는 것인지, 이걸 보면 자명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던 많은 분들도 이탈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결코 그런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못 되거든요. 지난 10년간 정치에 입문해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서 성공했기 때문에 이것을 자신의 성공 신화로 생각하고, 뭐 저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런 이야기도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자신의 그 지금 징계가 무슨 양두구육 때문에 되는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윤리위원회에서 제기한 것은 당을 상대로 한 말도 안 되는 무익한 소송을 계속 반복해서 당을 위기로 끌어들였다,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한 대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당의 그 주요 정치인으로 성장하기는 압박을 많이 느끼겠지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는 그런 자신의 그 어떤 모드를 계속 유지해가면서 정치적 모색은 계속 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이제 언론이나 국민들로서는 많이 환호하게 만드는 그런 대목이 있죠.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향후 행보도 사실은 굉장히 좀 궁금해집니다.